종결 영상인가요? 그냥 그래서 이 영상 하나만 보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사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것은 바로 카라멜입니다. 카라멜 마키아토 좋아하세요? 네, 카라멜 마키아토 바. 어디 거 좋아하세요? 저요? 스타벅스. 스타벅스를 이길 수 있는 카라멜 마키아토를 카라멜을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시중에 파는 거고, 저는 이제 오늘 수제 카라멜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맛 비교도 한번 해보고. 네, 근데 그 무슨 제품인지는 비밀인가요? 네, 왜냐면 내가 만든 게 맛있을 거라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카페 하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그런 제품이고요. 맛이 괜찮아요 요거. 뭐 이거보다 더 맛있다 맛없다 이거보다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카라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몇 개야? 이게 10개 정도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카라멜 만드실 분들은 다른 영상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종결 영상인가요? 그냥 그래서 이 영상 하나만 보시고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연습. 첫 번째 팁인데요. 설탕, 생크림, 소금, 버터, 그리고 바닐라 익스트랙, 레몬입니다. 여기서 그 첫 번째 팁이 뭐냐면, 이걸 만드시기 전에 재료를 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팁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따가 열심히 끓여야 됩니다. 설탕을 끓여야 되는데, 이 재료를 미리 준비해 놓지 않고 그때 가서 재료를 찾으면은, 이게 타이밍을 놓치면은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이렇게 끓이는 거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재료 중에 하나 있으면 좋은 거 바로 요거 온도계가 있으면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좋아서 온도계 있으면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팁이라는 거 좀 너무 약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이게. 아, 그래요? 이걸 모르면은 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만들어 보죠. 네, 만들어 볼게요. 백설탕을 준비를 했고요. 일단 백설탕 말고 비정제 설탕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이걸 끓였을 때 그 색깔의 변화를 보고서 이제 타이밍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 그 색깔을 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백설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비정제 설탕으로 하면 이제 좀 풍부한 단맛을 느끼기는 좋죠.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물을 준비했어요. 얘를 이제 가열을 해서 설탕을 녹일 건데, 그냥 물을 넣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고 물을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물을 넣어서 할 겁니다. 이렇게 물을 넣으면 설탕이 균일하게 녹기도 하고 카라멜이 만들어졌을 때 타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팁, 이거 팁이라고 할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냄비는 약간 좀 두툼한 거를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이게 너무 얇은 양은 냄비 같은 거 있잖아요. 양은 냄비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라면 끓일 때는 좋지만 이게 카라멜 같은 거 만들 때는 쉽게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두툼한 냄비. 그리고 이따가 얘가 끓었을 때 뭐 생크림 같은 걸 넣으면은 얘가 확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부풀어서. 그래서 약간 좀 깊이가 있는 그런 냄비를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얇은 거 하면 넘치고 막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을 넣고서 살살, 지금은 열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어줘도 되는데 굳이 저어줄 필요 없이 한번 이렇게 돌려서 설탕을 적셔줍니다. 그리고 불은 중불로 해서 이제 가열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 팁이 있는데, 요즘 레몬즙 있잖아요. 이런 산도가 들어가면은 설탕이 결정화되는 것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탕즙도 살짝 넣어줄 겁니다.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설탕즙이 아니라 레몬즙 아닌가요? 네, 제가 설탕즙이라 그랬나요? 네. 네, 레몬즙 살짝만 넣어주시면 설탕이 결정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설탕 결정화된다는 게, 이게 끓이다 보면 이게 설탕이 서로 뭉쳐가지고 이제 나중에 소스를 만들었을 때 그런 설탕 뭉탱이 같은 게 씹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스에 굉장히 좀 그렇죠. 난 씹는 맛이 좋던데. 이게 손님들 중에도 그런 긍정적인 손님이 있어서 설탕 씹히네? 맛있네 이런 건 좋겠는데, 일단 좀 부드러운 그런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결정화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휘젓는 건가요? 네, 휘저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뭐 제가 알려드리는 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들 알고 계시는 거라서 절대 저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끓고 있을 때 섞어버리면은 결정화가 돼요. 그래서 이 결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 냄비 벽에 얘가 뽀글뽀글 막 이렇게 끓으면서 냄비 벽에 설탕이나 설탕물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또 결정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방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런 붓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걸 물을 살짝 묻혀서 벽에 붙은 이런 설탕이나 설탕물을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러면 여기 녹아서 내려가겠죠? 네, 그런 걸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네 번째 팁이 있는데 바로 이 냄비 뚜껑입니다. 냄비 뚜껑을 덮어주세요. 덮어주면 이제 이 안에 증기가 가득하겠죠. 그 증기가 이 냄비 뚜껑에 물기가 모이고 벽에 타고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벽에 붙은 설탕을 녹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화를 방지를 합니다. 똑똑하다. 과학적인 원리 아니겠어? 이과 출신이야? 문과. 가끔씩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덮어놓고 마구 끓이면 안 되니까. 일단은 잘 끓고 있어요. 아직 색깔이 안 나오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근데 이렇게 설탕을 넣고 끓이는 거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달고나도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소다를 넣는 타이밍, 그 타이밍에 의해서 달고나도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는데 이 카라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걸 태워버리면 쓴맛이 나고 너무 안 태우면 너무 달기만 해요. 그래서 점점 태우면 태울수록 단맛은 줄어들고 탄맛이 강해지죠. 그 적정선을 찾아야 되는 게 바로 관건인데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봐도 아직 색깔이 그렇게 변하진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약간 황금색, 연한 갈색이 나올 때까지 끓여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무슨 그 컬러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연한 갈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게 영상으로 보면은 이 빛이나 화면이나 이 컬러 조절하는 것에 따라서 이 색깔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온도계인데 이 온도는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계가 있으시면은 한번 재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온도가 129도, 130도 정도 남았는데 이 카라멜을 만들기 위해서 적정 온도는 150도에서 180도 그 사이 정도에서 꺼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달고나를 만들 때는 170도에서 180도 사이에서 그때 소다를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150도에서 180도 그 이상 넘어가면 타버리기 때문에 씁니다. 그래서 그 소스가 먹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온도를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온도계를 다 갖고 계신 게 아니니까 이제 색깔을 봐야 되겠죠. 약간 이렇게 노른빛이 나면은 이때도 이제 저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살살 흔들어 주십니다. 냄비를 돌려서 일단 설탕이 잘 녹을 수 있도록 살살 흔들어 주시고요. 색깔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끓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온도도 135도, 140도까지 나왔네요. 근데 이 생크림을 준비를 했는데 얘는 차가운 생크림을 부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거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이거 또 태워. 잘해. 이거 몇 번째야 지금? 제가 이거 지금 두 번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태웠어요. 잠깐. 탈까봐 제가 냄비를 들고 있는데 일단 생크림을 차가운 상태의 생크림을 넣으면은 너무 차가워서 설탕이 뭉쳐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생크림도 꼭 데워주세요.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주시는 게 좋아요. 잠깐만 데워. 탈 것 같아. 150도 딱 이 정도. 잠깐 그리고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래도 이거 언제까지 끓여야 될지 잘 모르겠다 색깔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종이오일 같은 거에 한번 이렇게 떠서 색깔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약간 식히신 다음에 맛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맛이 너무 쓴지 아직 단맛이 살짝 있는지 그 맛을 보시면은 그 타이밍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매번 만들 때마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거 타이밍을 놓치실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연습에 의해서 이거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죠. 약간 색깔이 괜찮죠? 아직 전혀 쓰진 않아요. 근데 입에 들러붙었네. 맛은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겠네. 팁을 드리면서 이거 하려니까 진땀 난다. 150도에서 한 160도 사이 그때 내리면 이 정도 색깔이 나오고요. 이제 불을 끄시고 이제 생크림을 부어줍니다. 생크림을 한 번에 확 부으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게 끓어서 넘칠 수 있으니까 살살 살살 부어주세요. 조금씩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 생크림과 설탕의 비율은 한 1대1 정도 기준을 잡으시고 취향에 따라서 단맛은 좀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덜 달게 하려고 설탕보다는 생크림을 좀 더 많이 넣은 편이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넣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소금 한 꼬집, 그리고 버터도 선택사항인데 안 넣으셔도 되고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바닐라 익스트랙 쫙 넣고 녹을 정도까지만 이렇게 섞어줍니다.
버터는 차가워지면은 이제 딱딱하게 굳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버터를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이제 냉장 보관했을 때 소스가 좀 이렇게 너무 꾸덕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살짝만 더 끓여줄게요. 이 타이밍을 좀 잡기가 또 힘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 만든 카라멜이 이게 과연 냉장 보관을 했을 때 점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 좀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어요. 처음 만드실 때는. 그럴 때 이걸 너무 많이 끓이다 보면은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쓸 수가 없고 또 너무 안 끓이다 보면은 좀 너무 묽겠죠. 그래서 이때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요거 그릇 하나 준비했는데 얘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냉동실에 넣어뒀던 아주 차가운 그릇이에요. 카라멜을 한 스푼 정도 떠서 한번 여기 차가운 그릇에 한번 이렇게 넣어 봅니다. 그러면은 빨리 식겠죠? 그러면은 이제 얘 점도를 아실 수가 있어요. 약간 좀 묽긴 한데 이 정도도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가 만드는 이 카라멜은 디저트보다는 음료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잘 녹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조금 더 꾸덕한 그런 소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살짝, 너무 길게도 아니고 살짝만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되게 많이 끓이진 않을게요. 빨리 카페 오픈하고 싶다. 왜? 자, 이렇게 한번 끓어오르면 이제 끄겠습니다. 왜 카페 오픈하고 싶어? 팔면 재밌잖아. 근데 이렇게 진짜 내가 재료를 만들어서 손님들이 이걸 좋아하시면은 진짜 보람도 되고, 이런 음료들은 자신 있게 손님한테 추천할 수 있어요. 여기 뭐가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바닐라 아니 바닐라 아니죠. 제가 카라멜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카라멜로 만든 카라멜 마키아토, 추운 겨울에 달달하게 땡길 때, 피곤할 때 드시면 정말 킹왕짱 딱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드신 카라멜은 냉장 보관해 주시면 되고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 레시피를 했을 때 카라멜 소스의 양은 207g이 나왔어요. 그럼 몇 잔 만들 수 있나요? 그럼 이런 초보적인 질문을 그거는 음료에 따라서, 음료 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죠. 맛을 봐야 되겠지만 보통 뭐 커피 한 잔 만들 때 소스가 한 30g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뭐 증발된 거 없이 설탕과 생크림 양이 그대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단가가, 소스가 비싸거든요. 카라멜 소스가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물론 생크림이 약간 비싸긴 한데 요새 다른 재료들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단가도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얘는 아직 뜨거워서 점도가 좀 약간 좀 묽었죠. 얘를 좀 식혀야 돼요. 식히면은 냉장 보관하시면 좀 더 꾸덕꾸덕해집니다.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요. 얘는 실온에 둔 카라멜 소스. 점도 차이는 조금 있죠. 색깔은 어때요? 비슷한 것 비슷하죠? 같아요. 네, 요 정도 색감을 내시면은 이제 카라멜 소스는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더 진하네요, 만든 게. 그래요? 약간 진하네요. 근데 요 색감은 이제 설탕을 얼마나 태우느냐에 따라서 요 색감이 나오는 거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도는 한 150도 살짝 넘었을 때 이제 설탕을 그만 끓였어요. 향을 맡아볼까? 향? 이거는 그 익숙한 그 카라멜 향이 나요. 제가 이거를 보진 않았지만 아마 카라멜 향이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는 그 카라멜 그런 향이 나고요. 얘는 그런 향은 아니고요. 오히려 약간 그 달고나인데 약간 버터스러운 달고나.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한데, 버터크림 라떼 그런 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맛있어요. 시중 제품. 시중 제품인데 좀 너무 달아요. 그래서 막 목젖을 막 찌르는 듯한 단맛 있잖아요. 근데 일단 다니까 맛있어요. 수제 카라멜 좀 쉬어요. 레몬즙을 좀 많이 넣었더니 약간 새콤하긴 한데 적당히 쌉싸름한 탄맛과 적당한 단맛. 개인적 취향으로는 당연하겠지만 승. 이게 과연 음료로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커피랑 또 잘 어울려지느냐. 오히려 커피로 만들면은 시중 제품이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정도 단맛이 나와야 커피 맛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만약 이거 수제를 썼을 때 커피한테 다 죽어가지고 그냥 카라멜 맛이 아예 안 날 수 있어서 이 궁합과 이 맛을 한번 커피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 카라멜 마키아토를 어떻게 맛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근데 이거 향이 좋은데.